여기는 한국의 성형외과 한복판에서 병원 직원과 실랑이 중인 외국인 여성이 있어요. 한 손에는 병원비 내역서를 흔들며 뭐라고 쏟아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네요. 아니, 대체 이 여성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언니입니다. 오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성형외과 하면 보통 화려한 변신을 꿈꾸며 두근두근 설렘을 안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 여성은 뭔가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고 보니 새해 인사를 빼먹을 뻔했네요. 우리 애청자님들, 지난 한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연 있는 언니는 여러분 덕분에 웃고, 울고, 또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실 거죠? 더 많은 감동 사연,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여성의 분노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모건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자라며 프랑스 문화와 정체성을 깊이 간직한 사람입니다. 프랑스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며 제가 다니던 강의에서 모나코 출신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강의실에서 질문을 주고받았고 특유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으로 사람들에게 금세 호감을 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같은 프로젝트 팀에 배정된 것을 계기로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배경과 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열정과 섬세한 배려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결국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태어난 영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사랑스러운 딸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탄생은 마치 세상을 모두 얻은 듯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기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 저희 부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흉터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치료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비록 희박한 가능성이었지만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병원을 돌아다녔고 제 고향인 프랑스로 건너가서 좋은 의사라 이름난 사람들은 전부 만나봤습니다. 좋은 의사라는 유명하고 이름난 사람들은 전부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의사도 아이에게 딱 맞는 좋은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병원비는 공립이냐 사립영리냐에 따라 다르고 또 의사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진 후 약품 처방으로 끝나면 비용은 얼마 안 들 수도 있고 검사가 추가되면 조금 더 비용이 듭니다.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마자 저는 일을 그만뒀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는 데 집중했죠. 당연히 소득은 줄었고 새 가족의 생활비와 아이의 병원비를 버는 것은 온전히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일에 바빠 얼굴을 보지 못한 아이는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며 매일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을 찾아갔을 때 남편은 이미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매우 야위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일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남편은 그렇게 집에서 요양하며 휴식을 취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살던 영국은 인구는 약 6,300만 명으로 세계에서 22위입니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여름은 많이 덥지 않아 가장 좋은 계절이며 겨울에는 비가 자주 오고 날씨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철도망이 잘 연결되어 있으며 지차표는 같은 거리라도 미리 구입할수록 저렴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택시는 대부분 검정색이기 때문에 블랙캡이라고 부르며 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특히 사복경찰을 사칭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들이 몸수색을 요구하거나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찾아오고 실제로 관광 수입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 런던은 정치와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뉴욕, 상하이, 도쿄와 함께 세계 최대의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국과 저희 생활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부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남편도 극한 체력과 스트레스에 잠시 쉬어야 했으며 저 또한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고 돈은 생활비와 병원비로 쓴 탓에 모아둔 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지원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심해지면서 그날의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에서 대지를 무자비하게 내리쬐었고 아스팔트는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이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던 저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물총을 들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자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7살인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모자 꼭 쓰고 물도 가져가야 해. 알겠지? 아이는 작은 물통을 손에 들고 모자를 쓴 채 현관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물총 놀이를 하며 아이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갑작스러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이는 균형을 잃고 그만 뜨겁게 달궈진 철제 그릴 위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릴 위에서는 조금 전까지 고기를 굽던 숯불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걱정하지 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팔과 손에는 이미 붉게 달아오른 화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얼굴로 넘어진 탓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달려와 차가운 물을 부으며 응급처치를 도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와 계속 흐르는 눈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치료받으면 돼.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끊임없이 달래주며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남은 붉은 자국이 마음을 계속해서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화상이 3도에 해당하며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를 받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점차 안정을 찾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자책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저는 아이의 흉터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아이에게 어려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치 모든 게 괜찮은 듯 꾸미기 위해 제 안의 불안을 억누르며 웃어야 했죠. 하지만 웃음 뒤에는 혼자 견뎌야 하는 고통과 절망이 쌓여갔습니다. 간병과 일을 병행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출근 전에는 아이를 돌보고 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했으며 집에 돌아오면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한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세상과 모든 걸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남편과 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해. 그 목소리가 제 등을 떠밀어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가장 큰 고통은 체력적인 한계나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아이는 평범한 또래 아이들의 삶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항상 창밖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아이의 작은 속삭임 하나하나가 저희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병실 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세상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믿는 아이를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 곁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마에 짓눌려 가장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을 슬픔으로 가득 채운 채 자라게 둘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밤마다 자료를 뒤지고 전 세계에서 아이가 치료를 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자. 이 결심은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아이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치료를 위해 최적의 나라를 찾고자 마음을 다잡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놀랍게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일본을 추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적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이를 통해 병원비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형 수술이나 중증 질환 치료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제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유럽에 익숙한 저는 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아이와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억누르고 치료와 아이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일본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일본의 자연 풍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울창한 산맥,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 그리고 바다와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도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아이는 숨죽인 듯한 목소리로 "엄마, 여기가 정말 멋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일본으로 오기를 결심한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아이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치료비는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치료를 멈출 수 없었고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내역서를 손에 들고 한동안 눈만 깜빡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의 숫자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대단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일본에서 살았던 좋은 환경 덕분인지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아이의 흉터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받고 며칠간 입원하며 경과를 살폈습니다. 이후 의사가 퇴원을 권유하여 잠시 집으로 돌아갔고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 짧은 검사를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진료비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같은 수준의 처치를 받았을 때와 비교해 2배 가까운 금액이 청구되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일본의 의료 체계는 매우 체계적이고 의사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처치에 이렇게 높은 금액이 청구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와 함께 병원을 다니며 나름대로 병원비 감각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완전히 예상 밖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일본의 높은 물가를 몸소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 차 렌트비, 식비, 그리고 생필품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의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마치 외국인이 이곳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병원에서 느꼈던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와 친절함은 분명 감동적이었지만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아이가 건강을 회복해가는 모습에 안도하며 일본 생활에 대한 기대를 품기도 했지만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은 걱정을 심어 놓았습니다. 일본에서의 걱정은 점차 깊은 두려움으로 변해 저를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어둠 속에서 헤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처음 일본에 왔을 때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지만 결국 떠나야 한다는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냉혹한 의료비는 제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겪는 고통을 보면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던 중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의 치료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치료에 집중해 아이의 흉터를 치료하는 게 어떨까요? 의사의 이야기는 제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의 조언은 제가 진작에 깨달았어야 할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추천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나라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낯선 이름이었기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곳이라면 아이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언급한 나라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분명히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 나라를 추천하시는 거죠?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메디컬 코리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의료 기술과 시스템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정밀 치료에서 앞서가고 있죠. 그 말을 듣고도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의료 수준이 높다는 나라라면 유럽에도 많고 최고를 따지자면 미국이 아닐까요? 제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의료비가 합리적이고 의료진의 실력과 환자 중심의 시스템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의사의 말을 곱씹었지만 마음속에는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기에 그토록 자신 있게 추천한 걸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수록 의문은 커졌습니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는데 그 위기를 딛고 경제를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떠나온 스위스와 비교하면 경제적 안정성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의료 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떠오르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를 알고 나니 의사의 추천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최악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흉터 치료를 받으며 마음속으로 방황하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서 온 한 아주머니를 만났죠. 그분은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고 세련된 말투와 행동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정갈히 가꿔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일본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시아에서 이런 품격과 여유를 지닌 사람들은 일본을 대표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려왔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게 한국은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조금은 낯설고 이질적인 곳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의 단정한 모습과 지혜로운 대화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편견과 무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떨쳐내고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그 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만남과 배움을 얻을 수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의심과 불안을 뒤로한 채 결국 저는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죠.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가 저를 조금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 첫인상은 괜찮네 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의사가 추천해준 병원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친절한 직원들이 다가와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의료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번역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진단과 치료 계획이 하루 만에 진행되었을 때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살던 나라에서는 한 달 이상 걸렸을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진료한 의사는 진지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와 세심한 안내 덕분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께서는 제 딸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신 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흉터는 레이저 치료와 피부 재생 치료를 병행하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질 겁니다.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따님이 아직 성장 중이니 피부가 더 좋아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성인이 되셨을 때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품고 있던 걱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아이 역시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에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이 흉터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점점 가두고 있었던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상담을 마무리하시며 딸아이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거 어떠세요? 현재 상태로는 집중적인 치료와 재생이 필요합니다. 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딸아이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히 흉터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는 한국병원의 세심한 배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 더 좋아질 딸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도 아이와 함께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아름답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아이의 미래를 기대하며 한국에 찾아온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나오는 길에 불현듯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얼마나 비용이 들까?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비를 청구받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고액의 의료비와는 너무도 차이가 났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아이를 재우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한국이라는 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살고 싶게 만들며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의 흉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공원은 깨끗하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모두들 저희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저를 조금씩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 한국인 어머니는 저희가 외국인임을 알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병원에 머무른 지는 오래되셨나요?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친절함을 느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누군가의 배려와 친절은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갈등을 안고 있었지만 저는 점차 이곳의 장점과 생활만족을 느끼기 시작하며 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지 의료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아 생활비와 병원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렌터카나 고속철도 같은 이동수단이 비용적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이동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거의 모든 관광지와 주요 지역에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비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환승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렌터카를 사용하며 지출했던 비용을 한국에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히 아낄 수 있었던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은 친절한 안내와 다국어 서비스 덕분에 외국인으로서 이용하기도 훨씬 편리했죠.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병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첫날부터 놀라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식사라는 게 대개는 질이 낮고 맛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병원의 식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제공되는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정갈하게 준비된 반찬들과 밥, 그리고 국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심지어 채소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 하나만으로도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니요. 딸아이가 영양제와 함께 이런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건강을 돌보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딸아이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나아졌고 얼굴에 남아있던 흉터조차 점점 옅어졌습니다. 제가 일본과 프랑스의 병원에서 들었던 피부 재생이 낫다는 비관적인 말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의 열정적인 태도와 선진화된 시스템은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저 또한 한국 의료의 높은 수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수백만 엔을 예상했기에 한국에서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보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병원비가 잘못 나온 거라 생각했어요. 바로 병원 직원에게 달려가 금액을 확인했고, 직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눈으로 봐도 너무 낮은 금액이었기에 결국 비용 청구 직원까지 불러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했죠. 오랜 논의 끝에 이게 정말 한국 의료비의 실상이라는 걸 깨달으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비가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치료의 질까지 이렇게 뛰어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딸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치료도 그동안 꾸준히 받으며 점점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러모로 건강해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건 한국 의료진의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흉터는 짙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에 가득한 자신감과 행복감이 딸아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지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의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곳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배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기술과 문화적 매력까지 이 나라는 제가 알던 일본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건강을 회복해 다시 일을 시작했으며 딸아이는 내년에 한국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벌써 학교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딸아이의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예쁘고 당당한 딸아이가 한국에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어쩌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전통 한복을 입고 한국식 혼례를 올리게 될까요? 아니면 현대적인 결혼식장에서 세련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을까요? 저는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딸아이 곁에는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함께 있을 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딸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구나. 저는 진심을 담아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딸아이의 선택이 아쉽거나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변한 모습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과 자신감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딸아이가 선택한 이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딸이 한국에서 더욱 빛나는 삶을 살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겠다고요.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나라가 가진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선진적인 시스템을 온몸으로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한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